작은 숲에 모두 내려놓으러 바람이 불어오네. 비로소 내 맘의 꽃들이 흔들리네. 살아있어 좋은 곳, 그곳을 찾아서 천천히 걸어간다. 걸어간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많이 들으시죠?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바로 이 시간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정말 11월이 됐네요. 그런데 10월 하순에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도 한 분이 좀 희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또래들이 다 그 친구들 또래의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를 돌리면서 안부를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이번 참사, 그게 저 희생당하신 분들, 또 유가족분들, 또 부상당하신 분들 다 이렇게 잘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뇌과학자죠. 정재승 박사가 젊은 세대들이 가진 특징으로 햄릿 증후군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후회는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위함이니 후회 없이 살려는 분들에게 후회하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조언을 주셨다는데,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눈앞이 온통 샛노랗고 붉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인데요. 11월의 첫 번째 주말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정감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그리고 뭐 환율, 채권 금리 할 것 없이 하나도 정돈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머리 아픈 일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좋은 노래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노래와 그리고 대화 상담으로 여러분 2시간 가까이 함께 해보시죠. 3프로 상담소의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뭐 형님 말씀 주신 대로 막 여기저기서 좀 상담해달라고 그런 분들 많으셨겠어요. 그 이제 2차 트라우마라는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이제 그 뭐 유가족님한테 뭐 당연히 비할 것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좀 힘들어하셔서 실제로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슬프고 뭐 세상에 대한 좀 허무감도 느끼고 뭐 그런 좀 불편함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윤 교수님이 그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또 이제 과거의 기억이 트라우마를 강화하니까 뭐 하긴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뭐 개인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좀 끊임없이 그리고 대부분 갑자기 그렇게 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로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또 음악이란 친구도 함께 있어야 그러니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드는 오늘입니다. 네. 아유,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영증권의 김학규 센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바쁘시죠? 네. 금융시장이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그래서. 전 금융시장도 어려운데 이번에 뭐 이태원 사고를 보면 저는 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허망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재밌게 놀고 온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참, 특히 여성분들이 2배나 되더군요. 네네. 그렇죠? 예. 외국 분들도 많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얘기를 계속, 네네. 계속 하니까 네. 또 자꾸 그 영상이 자꾸 생각나고 네네네. 예, 그 소리가 자꾸 기억이 나서요. 네. 자, 3프로 상담소 91번째 순서와 함께 하신 힐링 시거를 노래를 들으시면 와 이분이네 이렇게 하실 텐데 참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 여러분 그대 그리고 나 아시죠? 제가 이제 흉내 잘못 연극 중에서 여인 꽃이 피는 날에는 그죠? 예, 이런 명곡들을 아주 많이 내셨죠. 1980년대 포크를 상징하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대 그리고 난데 어쩌면 조용남, 나훈아, 영국의 폴 포츠까지도 한국어로 연주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 바로 주인공 소리새의 황영익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에 최근에 나오신 게 언제세요? 몇 개월 전에는 EBS 교육방송도 나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는 특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인사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요. 통해서 많은 게스트를 예. 그래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안경도 쓰고 계신데다가 또 워낙 이제 노래로만 많이 알려져 계셔서 얼굴 보시면 글쎄 근데 그러면 그 대표곡 몇 소절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곡도 있어요. 원래 영국 중에서란 노래하고요. 솔개트리 1집에 저희가 소리새 이전에 솔개트리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에서도 오늘도 갈대 와. 밭에 예. 저홀로 우는 새는 이게 아직도 못하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통나무집 바람에는 와, 이 노래도 통나무집이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또 4월은 가고 꽃은 피는데 금이 오지 않고 이건 5월의 편지. 그리고 요즘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날은 꽃잎이 지는 날은 이게 가을 나그네. 아 계절별 노래가 다 있어요. 저희 노래가. 그냥 계속 이렇게 메들리로 그죠? 황 선생님 노래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네네. 진짜. 제가 오늘은 솔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에 또 혹시 초대해 주시면 그때 파트너와 같이 트리오시잖아요, 원래 솔개 트리오. 앨범은 그렇게 냈지만 활동은 이제 보통 제가 듀엣으로 많이 했죠. 듀엣. 그러니까 솔개 트리오 1집, 2집, 3집 그리고 소리새 1집부터 6집까지 전부 9장의 정규 앨범에 멤버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고 네. 다음에는 그 30년 만에 다시 또 그대로 발표한 멤버를 다시 또 만났어요. 그래서 네. 재결합이 돼가지고 4년 전부터 네. 다음에 또 혹시 초대해 주시면 파트너와 같이 와서 그대가를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황영익 선생님이 부르는 황영익 가수가 부르는 그대 그리고나 솔로도 예, 앞에 한번- 조금 해드릴까요? 네, 한번 좀 듣고 네네. 좀 길게 해주세요. 푸른 파도를 가르는 신도 딴 배처럼 그대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신문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오늘은 여기까지. 와. 제가 기타 배웠을 때 이걸 쳤었네요. 아 그래요? 이 곡이 88년도니까 네, 지금 한 네, 네. 34년 네, 그 그 누구시죠?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88년도에 저 개명을 이 노래가- 하고 소리 솔개 트리오에서. 예. 왜 더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하나 몰라요? 글쎄요. 좀 대학교 한참 다닐 때인데. 예. 그래요? 예. 그 시대가요? 저 86학번이에요. 선배님이시죠? 저는 저보다. 7, 8학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노래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원래 이제 데뷔곡은 이게 아니었고요. 이런 네. 거 있었죠. 예. 두손 주머니에 예, 이게 예, 예. 포크라스 이게 맞아요, 맞아요. 81년 3월에 예, 예, 예.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라는 노래하고 같이 네. 앞뒤를 예. 그대 그리고 나가 제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니까 제가 내 3학년 저한테는 때 그래요. 연식이 꽤 됩니다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꽤 나이 먹은 사람으로 진짜 감동인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 경기도 백마 이런 데 가서. 아, 백마역 있잖아. 그럼요. 네? 네, 알죠. 노래방에서 안 올라가는 목소리로 마지막에 떼창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 말이야. 포크 음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타 한 대로만 다 표현이 되니까. 맞아, 동문회 끝날 때 많이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 그리고는. 힘은?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노래를 안 부르지. 응원가. 어쨌든 그 시작하자마자 힐링이 돼버렸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어제까지만 좀 우울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요. 좋은 프로 나와서요. 네. 저도 힐링이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1988년도가 그 소리새로 개명을 하고 네, 그때가 이제 출범하는 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멤버가 한영님이시죠. 예, 지금 4년 전에 다시 30년 만에 이제 그 친구가 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네.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영입을 했고 그 당시 솔기트리 멤버였던 지금 3년 전에 고인이 된 한정선 씨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정선님. 예. 음. 솔기트리 때 노래를 거의 다 이제 작곡을 했던 친구였는데 네. 조현병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대 그러고라는 노래를 좋은 노래 이제 아는 후배가 줘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 애드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한정선은 제가 애드립도 많이 쳤었고 그 지금 제가 영입한 한영이라는 친구가 더 멜로디를 잘 쳤었거든요 기타를. 그래서 앨범을 발표하고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나가서 따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제가 4년 전이 30년 만에 다시 또 불러드려서 그리고 한영님은 사실 소리새 멤버로서는 몇 년 안 하셨군요. 1년 정도. 1년 정도인데도 방송을 한 두세 번 몇 개 못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네네. 국민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그렇죠. 동창. 6학년 때인데 제가 10월 달에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만 실례지만 어느 초등학교인지. 인천에 있는 효열 초등학교 초율. 써닌재단. 효열. 초열. 효열. 예. 그 써닌재단. 예. 그때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 얼굴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네. 친구를 왜 기억을 하냐면 제 앞에 앉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뒷모습만 계속 보고 그러다가 이 친구는 나를 모르고 아하. 그래서 나중에 솔개트리 활동할 당시에 한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나 아니 그래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TV 볼 시간도 없었고 네. 그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음. 소리새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어쨌든 저는 이게 3프로 상담소 이렇게 진행을 거의 2년 하잖아요. 네.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좋은 노래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어떠한 이유든 방송 활동이나 이런 분들이 좀 뜸하신데 와, 그 노래는 정말 듣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몇 소절 불러주셨는데 그게 다 그게 소리새 노래였구나. 그렇죠? 네. 아마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거든요. 김프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모셔주셔서 이렇게 댓글 다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폴포츠라고 그 왜 저 한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 분이 이 그대 그리고 나를 불렀어요. 저도 보고 들었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희하고 좀 다르지만 약간 성악필로. 그렇죠. 참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래 그대 그리고 날 다 레퍼토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한 소절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그 매력을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시간이 허락하면 세 곡의 노래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여인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솔로 앨범에 담겼던 이게 신곡이죠? 예, 그렇죠. 예, 걸어간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예, 이 세 곡을 여러분께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 상담도 좀 간결하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현재 30대 후반 미혼으로 인테리어 설계 및 3D 디자인을 본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한 온라인 쇼핑몰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좋지 않은 일을 맞았는데 그 당시 이직한 직장에서 몇 달도 안 돼서 퇴사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8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21년 초부터 1년간 틈틈이 미국 주식을 모아 썼습니다. 3프로TV를 20년 말부터 시청해서 미주미 장무석 교수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반년 동안 미국 주식을 틈틈이 매입했습니다. 보유했던 주식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엔비디아, 테슬라, 모더나입니다. 미국 주식에 약 1억 정도 투자해서 1.5억으로 50%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보았지만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코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6월 테슬라부터 차례대로 매도하여 잘 알지 못하는 코인을 투자하여 8월에는 미국 주식 전부를 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잃게 이게 2021년 8월입니다. 네.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까지 받아 더 투자했지만 인출할 수 없는 코인이 되어버립니다. 네, 작년 8월에는 직장도 잃고 가진 빚만 1억 이상 달하는 백수가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몇 달이 흘러 인테리어 설계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12%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로 월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고 280만 원의 회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봤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밤낮으로 3개월간 퇴근 후에 부업을 시작했죠. 네. 3개월 차가 되는 시점에 대략 회사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현재는 회사 월급 280만 원보다 높은 8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틈틈이 이자와 원금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식 시장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다시 미국 주식, 국내 주식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제가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국내 주식인 네이버, 카카오를 모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미국 주식을 다시 공부하여 내년부터 미국 주식 대형주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다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기면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고 싶습니다. 윤대현 교수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현재 잠이 들지 못하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으로 벌었던 돈에 대한 상실감과 투자를 해서 이런 돈에 대한 상실감이 여전히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돈은 잃었고 대출 빚이 있지만
아직 몸은 건강하고 팔다리에 멀쩡하면 분명히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존경하고요.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빚도 청산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찾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투자로 돈을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열심히 살아서 희망이란 빛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 사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요. 네. 야,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희망이라는 빛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네. 살아보고 싶습니다. 본인도 지금 힘드실 텐데, 그죠? 네. 근데 2021년 8월에 미국 주식을 싹 정리를 하셨어요. 그죠? 정말 잘하신 거죠. 타이밍상으로 보면, 그죠? 네, 상당히 뭐 높은 네. 시점에서 그때 네. 딱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시거나 안전한 자산에 넣었다면 지금쯤 뭐 아유, 근데 거기다가 코인에다가 더 대출 받아서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못하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네. 그래도 이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쨌든 투자로 돈을 버셨다가 그야말로 뭐 다 없어졌지만은 지금 노동을 하면서 일단 빚을 노동을 통해서 갚고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단 저는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는 고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이분은 그 빚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더 안 될 확률이 높은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굉장히 저는 훌륭한 태도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뭘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어찌 답이 있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미국 대형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식을 통해서 손해 보는 분들 고통스러움 많으신데 이게 고통이 일시적인 고통인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들고 버티는 것도 투자인데 저는 코인이라는 게 그런 가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유용성은 있을 것 같지만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손해를 봤더라도 사실 들고 있을 만한 명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시작하셔도 좋은데 이제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치 대비 싼 거를 투자하시면 예. 저는 뭐 기회가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빚을 다 갚고 네, 고민하셔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요즘 금융시장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 지금 빚이 작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음 그대로 노동을 통해서 근데 아주 재능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죠? 월급은 280인데 해외 구매 대행 네, 직구 뭐 이걸 통해서 월 800만 원 버신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빚을 여하히 잘 갚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을 많이 크게 손해를 보셔서 그런 거예요. 불면증이랍니다. 지금 불면증은 이제 2차 불면증일 가능성이 있죠. 불면증이 좀 만성화된 건데요. 일단 그 이전에 이게 삶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 안 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제 또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네. 하죠.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똑같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물론 당연히 그런 새로운 수익원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능력이시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면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다가왔어도 지속해 나갈 힘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다, 훌륭하시다. 그리고
잘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들고요. 지금 불면증은 그래서 그런데 왜 불면증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을 시작했는데 불면증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요. 나중에는 오늘 잠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면증을 일으킨 모든 요소가 해결됐는데도 불면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요. 못 잘 것 같다는 그 텐션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불면증이 있을수록 괴롭기 때문에 일찍 누우시는데요. 일찍 누울수록 자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수면 효율성은 10시간 누워서 5시간 자는 것보다 5시간 누워서 4시간 자는 게 더 좋은 수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좀 졸릴 때 누우시고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일어나셔서 다른 거 하시고 그 방은 뭔가 불면과 연관돼서 각성이 된다면 좀 잠자리를 마루든지 바꿔보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불면증이 심한 직장인 분들도 중요한 회의에서는 다 숙면을 취한다고. 졸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안 자면 어때?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는 않아서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 같은 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좀 필요할 땐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삶에 있어서 극복을 위해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시는 것처럼 불면증도 뭐 좀 저희 같은 전문가를 가셔서 꼭 약물 처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신다면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어쨌든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거나 처방을 받으면 그게 기록에 남아서 네네. 나중에 모종의 피해를 볼 거다라는 모종의 불안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사실관계 좀 알려주세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질환이니까 그런 건 있죠. 뭐 생명보험 이런 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으면 못 드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으면 그런 게 약간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게 그건 어떤 병이라도 마찬가지다.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야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게 두려워서 진짜 불면증이 심한데 그 이용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네. 그 다른 병원 가는 것보다 어떤 정신 건강 그죠? 이런 정신과라든지 이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내가 왜 저기까지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어색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요. 가끔은 와 이런 걸로도 오시나? 연봉 협상 오늘 있는데 어떻게 잘할지 그걸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영역이죠. 그래서 야 진짜 와이드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진짜 이용하시는 폭이 너무 넓어진 거죠. 네네. 전국에 또 연봉 협상자들 또 윤대현 교수님 병원에 쭉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연봉 협상처럼? 그러니까 당황했죠. 뭐 저는 연봉 협상을 제가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연봉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잘 살기 쪽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근데 뭐 저한테도 사실은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나이가 3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사실 역전의 기회가 만약에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역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신인 드래프트를 받아가지고 뭐 지난주인가 TV로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야구 롯데 팬이거든요. 네. 롯데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유키즈에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또 야구하면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이신데 유키즈에 나와서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울어봤네. 그 산만한 등치의 이대호 선수가 그 고별 그 투어를 하더군요. 요즘 보니까 고별 경기 한 경기로 근데 유명한 선수들은 그 투어 첫 경기 때 막 우는 모습하고 막 할머니 얘기를 할 때 참 안 그래도 팬이었지만 참 인간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대호 선수의 그 선수 생활을 보니까, 예, 원래 타자였어요. 알아요? 원래 투수. 투수. 아 투수였어요. 투수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감독 선생님이 야 너 타자에 원래 등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의 4번 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타자도 네. 전임 감독님이 지금 이대호 선수는 장거리 타자잖아요. 거포인데 네. 너는 중거리 타자가 돼야 되는데 살 빼라 그래가지고 사직 경기장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이 나간 적도 있었으니 참 전문가가 봐도 그 인생이란 건 참 그러니까요.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네? 감독이 최선의 조언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대호 보고 살 빼가지고 도루도 하라 그러고 이대호 선수가요 그러니까요. 평생 도루를 10번인가 했대요. 평생.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도루에 성공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렇죠. 홈런 친 것보다 더 보다 더 이슈가 되고. 근데 초등학교 때 저 추신수를 안 만났으면 야구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집이 어려워서 네. 할머니가 그 된장 할머니라고 부산의 어느 시장에서 된장에다가 뭐 이렇게 단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팔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투수였는데 타자로 바꿨고 아까 말씀드린 교타자에서 장거리 타자가 되고 근데 또 일본에 가서 또 그렇게 활약하고 또 메이저리그까지 또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향 팀에 들어와서 야 진짜 이대호 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딱 은퇴하는 모습 보니까 만약에 그 이분은 30대 후반의 나이라면 이대호 선수로 치면은 아직 롯데에 입단해가지고 불과 몇 년 안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인생의 역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충분히 이대호 선수처럼 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은퇴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니까 힘과 용기를 가지셔도 충분한 그런 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영익님께서 좋은 노래를 선물하셨습니다. 힐링송은 아닌데요. 힐링송 아마 다음 곡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노래 여인이라는 노래. 아, 85년도 솔개트리 2집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네, 소리새 앨범에도 수록이 돼 있는 여인. 그렇죠. 아니 어떤 노래든 힐링이 될 겁니다. 그럴까요? 자, 여러분 추억의 포크송이죠. 황영익님이 불러드리는 여인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람에 취해버린 꽃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내려지는 빗물을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선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피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길에 서 있는 모습이 내겐 보이지 않나. 왜 잊으셨나요?
홀로 산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피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겐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왜 잊으셨나요? 예. 클래식이네요. 그대 그리고 나만큼 명곡이네요. 네, 네. 예. 많이들 좋아하셨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실현 당하신 남성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른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통기타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다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기타를 다시 한번 배워볼까? 난 중학교 때 배우다가 형님 배울 시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사셔서 저 주십시오. 아니, 색소폰도 사놓고서 3달 배우다 말았는데. 네. 정말 조용한 데서 기타를 이렇게 치면은요, 기타가 좋든 나쁘든 너무 좋아요, 진짜. 자기 나름대로 네. 힐링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게 뭐가 좋은 뜻, 약간 슬프네요. 이렇게 네. 하나 딱 뜯으셔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 빠른 노래를 불러도 슬프게 들린다고. 우리 김학규 선생님 기타 좀 치세요? 저는 기타 못 칩니다. 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이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 계십니다마는 네. 그 제 또래들이 가요를 좀 안 들었어요. 팝송, 팝송을 많이 팝- 들었 아, 그런 팝송.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오후 4시에 FM에 장유진의 가요 산책인가 이런 네. 가요 프로가 네. 있었어요. 네. 아 장유진 씨. 네. 그때 네. 뭐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던 생각이 났는데 네. 중학교 때 들었을 때는 야 어른들 노래다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나의 노래가 있어. 마음이 이렇게 좀 젖어드니까 참 제가 나이를 먹은 거죠. 근데 참 좋네요. 장유진의 가요 산책.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정확히 성우. 모르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너무너무 성우. 아름다우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아주 독특한 음색인데. 아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그 우리 황 선생님께 네네. 사연 소개를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노래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지역 기반 금융권의 직장인입니다. 이 프로님의 외모 개그, 오근영님 일타 강의 흥미를 느껴서 3프로를 본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김 프로님의 3프로 상담소를 봐야 주말에 온 것을 실감할 만큼 푹 빠져 지낸다고 하십니다. 저는 요즘 승진 문제로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회사 과장시험은 연 합격률이 10%가 안 될 만큼 악명이 높았었습니다. 1년에 전 과목 합격은 전국에서 손에 꼽고 빠르면 2년, 많게는 10년 이상 공부해야 승진 대기열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네. 저도 몇 년 동안 회사 독서실을 오가는 생활 끝에 합격해서 승진 대기열에 들어가게 어딘지 돼서 알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벼랑간 중앙회에서 승진 시험을 인터넷 시험으로 변경해서 합격률 99.9%의 유명무실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보다 늦게 승진 대기열에 들어온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적 우수 직원으로 자주 시상받아왔지만 학연, 지원 등 폐쇄적인 직장 환경에 번번이 승진이 누락됐었습니다. 인터넷 시험으로 바뀐 지 4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선출직인 대표 선거까지 있어서 공정한 승진 기회를 기대하기 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은 장기채 투자를 계획 중인데요. 미국 장기채
전체 국채를 절반씩 11월부터 6주에 나눠서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장기채는 10년물과 20년물 이상 중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12월 13일 FOMC가 끝나야 채권 금리가 안정될 거라 예상하에 매수 기간을 6주로 잡았는데 맞게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를 대비해 주식 20개 ETF 중 어느 쪽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수줍은 위로로 평화를 주시는 윤 교수님, 항상 의지가 되신 염 이사님, 박 부장님, 애널리스트 분들, 몇 적은 수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김프로님 참 좋아합니다. 오래오래 김프로 상담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충 어디인지는 느낌적으로는 오는데 그러시구나. 지역 기반의 이 금융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죠? 네.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윤 교수님은 승진이라는 개념이 좀 덜 있으시죠? 네, 뭐 의사도 승진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있긴 있죠. 좀 일단 지금 그 직장 다니면서 제일 속상한 거 지금 두 개를 겪고 계신데요. 하나가 이제 억울. 그렇게 어렵게 해서 승진 시험을 했더니 제도가 바뀌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을 느낀 사람이 소수냐? 엄청 많죠. 그 엄청 많다고 해서 강도가 떨어지느냐는 전혀 아닌. 그렇죠. 거기 플러스해서 이 승진 좌절은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승진 좌절을 안 겪어본 직장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승진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게 좀 있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오늘 이 사연 주신 분과는 이제 꼭 일치가 되진 않지만 좀 네. 일반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를 여기저기 회사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가 1번입니다. 왜? 평판 때문에. 네. 2. 하지만 오늘 잘하신 거죠. 네. 믿을 수 있는 곳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내가 왜 승진이 안 되는 건지, 정말 이 시스템 문제인 건지, 뭐 어떤 뭐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내가 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아닌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보를 가져야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부서를 옮겨볼까 A 포기하자가 아니려면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좀 속내를 내놔서 힐링도 하고 근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right people, 예. 그 사람이 이제 존재하느냐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하나 플러스해서 이럴수록 약간 오늘은 그런 활용이 있을 수 있죠.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외부의 분들과 얘기를 하면 더 객관화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내 능력도 더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건데요. 뻔한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네, 사연 주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탑으로 갈 때까지 몇 단계가 남았습니까? CEO까지 만약에 가신다면 가시겠지만. 아유, 저는 뭐 그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년 살고 그건 뭐 있는데요. 임원이니까 예, 그런 예. 거고요. 뭐 아유,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네요. 예, 별로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예. 역시 또 겸양. 센터장 출신들 중에서 CEO가 꽤 있으셨어요. 그렇네요. 지금 국회의원 하신 홍성국 홍성국 의원 하셨고 그 제일 큰 증권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타증권에서 서명석 센터장님도 그렇죠. 또 하셨죠. 누구죠? 저 IBK 증권의 신성호 사장도 계셨네요. 지금 전임 사장이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DB의 고원종 사장, 고원종 사장도 그러시네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죠. 보니까 뭐 그분들과 저는 뭐 달라가지고요. 경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시겠어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을 저는 좀 일찍 파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이랄까? 그게
인사에 관련 안 된다. 인사철만 되면 특히 큰 조직에 보니까 매년 인사철이잖아요. 네. 매년 말에. 그럼 한 2달은 일 못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특히 이제 집에 갈 나이들이 되니까 승진하면 좋은 거고 승진 안 해도 괜찮은 나이가 아니고 승진하면 좋은 거고 승진 안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뭐 저녁 모임 있었는데 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갑자기 뭔 일 있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비상이야. 그래서 왜 인사철이라서 좀 몸살이고 좀 스탠바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참. 근데 그 마음을 알거든 내가. 본인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그런 상태를 심한 경우 1년에 한 2달씩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시니어들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직장 생활과 관련된 생존의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들도 예.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힘든데 이제 네. 저는 평가를 내리는 입장인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본인들 자존감에 대한 도전이나 또 기준이라는 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 평가는 저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참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조직을 조금 해도 뭐 조직을 이렇게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를 일로 보내야 될까? 이 친구를 일로 보내야 될까? 막 이런 고민하면은 덮어. 밤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분 좀 잠깐 예. 금 채권 말씀 좀 드릴까요? 오랜만에 예. 채권 투자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지금 채권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건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20세기가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1899년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한 65 했었어요. 예. 근데 100년 지나고 1999년 말에 다우 지수가 11,60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1,700%가 20세기에 올랐어요. 아주 네.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는데요. 그럼 100년 동안 1,700% 오르기 위해서 매년 몇 퍼센트 오르면 100년 지나면 1,700%가 되냐면 5.3%예요. 겨우 예, 5.3%가 복리로 쌓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투자가 스노우볼 효과도 있고 근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5.3% 나오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이 5.3% 이자율이 뭐 천년 만년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한 5%가 넘는 이자를 주는 선택의 대안지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식은 뭐 잘 사면 늘 또 큰 돈 벌 기회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5% 넘는 금리를 어떤 자산이든 장기적으로 이기기가 힘드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채권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씩 30년을 복리로 하면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뭐 한 2,300% 정도 30년이요. 네. 30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그래도 한세배 한 300%. 300%는 넘을 것 같은데. 넘겠지. 예. 예. 이게 복리에. 그런 게 고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고정으로? 그럼요. 그것도 매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를 매월 주는 게 아니라 연에 5%를 12분의 1씩 월 지급식으로 월 이자 지급식으로 주는. 통상은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어떤 건 6개월에 한 번씩 주고 어떤 건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만기에 가서 한 번에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옛날엔 좀 있었는데 네. 만기 일시 지급식이라고. 예. 요 채권 얘기 나왔으니까 좀 그 팁을 하나 드릴까? 제가 그래도 뭐 전문가시잖아요. 채권을 채권, 했으니까 채권의 이자 지급 방법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채권 교과서 딱 열면 2장, 1장은 채권이 뭐다 이런 거고 2장은 이자 지급 방법. 그래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만기 일시 지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표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표, 이 쿠폰이라 그러죠. 쿠폰 그거를 딱 떼서 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쿠폰 갖고 가면 이자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을 하는 거. 와 진짜 뜯어서 진짜 실제로 그네, 옛날에 그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 10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3년짜리잖아요. 그러면 12개의 쿠폰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결제은행 가면 그 고참 누나들이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금고에 넣고 이자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심부름 처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채는 뭐냐면 만기에 내가 100만 원 받을 거다. 그러면 미리 할인해서 사는 거예요.
아 10%다 그러면 예를 들면 러프하게 90만 원어치만 사면 100만 원을 받는 할인. 그 다음에 이제 뭐라죠 복리채라고. 그건 이제 쿠폰을 안 주고 이거 그 예를 들면 연 복리다, 월 복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걸 계속 계산해요. 그 채권이 복리로 계산해서 그 복리만큼 만기에 계산해서 주는 거. 아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일시. 복리가 대부분 만기 일시 지금 시기네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이표채로 네. 돼 있죠. 그런가요? 예. 요즘에 페이퍼로 뭐 디지털 아니 요즘은 이제 발행 자체를 안 해요. 전자로 돼. 그러니까 전자로 전자채권으로 다. 아유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그거 계산하고 계산 못했다고 꿀밤 맞고 그 기억이 나냐. 자, 두 번째 힐링송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6월에 솔레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좀 메시지가 있는 노래인데 네. 종교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큰 소리 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네. 낮은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걸어간다. 걸어간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간다 걸어간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나를 위로하며 세상길 걸어간다 지붕 높은 교회당을 지나쳐 목소리 큰 어른들을 지나서 거짓 사랑뿐인 사람을 떠나 시간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 더 낮은 곳 작은 숲에 모두 내려놓으러 바람이 불어오네 비로소 내 맘의 꽃들이 흔들리네 살아있어 좋은 곳 그곳을 찾아서 천천히 걸어간다 간다 걸어간다 간다 걸어간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나를 위로하며 세상길 걸어간다 지붕 높은 교회당을 지나쳐 목소리 큰 어른들을 지나서 거짓 사랑뿐인 사람을 떠나 시간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 더 낮은 곳 작은 숲에 모두 내려놓으러 바람이 불어오네 비로소 내 맘의 꽃들이 흔들리네 살아있어 좁은 곳 그곳을 찾아서 천천히 걸어간다 간다 걸어간다
요즘 제 상태에 딱 맞는 예? 가사 참 좋죠. 내려놓고 걸어. 네, 다 모든 것 거짓 사랑하시는 분들도 다 맞죠. 전 요즘 가요를 들으면 우리말 노래도 예. 가사가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예. 역시 포크가 그렇죠. 그냥 사람의 목소리와 기타로 하니까 이제 노랫말이 잘 들을 수 쏙쏙 있어서 저는 좀 들어간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워낙 또 좋으시네요. 발성. 아, 고맙습니다. 딕션이라고 합니까? 걸어간다. 요게 참 메타포로 치면 네, 참 맞아요.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곡은 또 조용필 선배님 바람의 노래부터 고추 잠자리 그리고 또 최윤아 씨 흔적 그리고 박강성 씨의 문 밖에 있는 그를 작사 이렇게 작곡하신 김순건 씨라고 아, 예. 그분이 한 천여 곡을 작사 네, 작곡하셨는데 네, 네. 유명하신 그분이- 분이잖아요. 예. 작사가. 네네 저하고 친구인데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네. 취입을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 한국만 더 부탁드릴까요? 예, 네, 그러면- 혹시 준비가 되 계시면? 예, 이거 타이틀곡인데요. 음. 사랑하기로라는 노래인데 음. 그래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중년 부부가 되고 황혼을 맞이하는 부부가 됐을 때 보통 아내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나나 너도 세상 먼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그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소리새 황영익 TV라고 매주 소리새 금요일 황영이 예,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로? 예, 실방하고 있습니다. 아, 또 구독자가 얼마나 되세요? 이제 3,000명 조금 넘었는데요. 3,000명?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구독 눌러주시면 황혼의 아내분이 먼저 가지 말고 계속 같이 사랑하기로.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기. 네. 황영이 그런 얘기 들으면 성공인데요. 황영익 TV만 해도 되고요. 네. 소리새 황영익 TV로 해서 이제 네. 황영익 TV 또 소리새 황영익 TV 여러분 좋은 주옥 같은 노래들을 라이브로 들으시려면 거기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사랑하기로. 마지막 노래 네. 사랑하기로 네. 네, 정해 듣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만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거칠은 세상 속에서 그대가 힘들어할 때 지금처럼 두 손 꼭 잡고 사랑하기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대는 알 수 있어 당신보다 먼저 잠들지 않을게 영원한 내 사랑아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노을이 아름다울 때 지금처럼 함께하며 사랑하기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대는 알 수 있어
잠들지 않을게 먼저 떠나지 않을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만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라라라라 당신보다 먼저 잠들지 않을게 영원한데 저도 뭐 가끔 우리 상담소에 왔는데 오늘은 좀 숙연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어느 6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노부부의- 이 노래를 들으시고 네. 노사연 씨의 바램 네. 그리고 만남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어느 60대 노 부부 이야기 같은 그런 그 가사가 느낌이 생각이 있다. 예. 나네요. 이제 부를 때마다 이제 2절에 이제 먼저 떠나지 않을게 그 부분이 울컥하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살면서도 사실 그 반려자에게 힘들지 않게 하는 책임이 또 있고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근데 힘들어도 옆에 있어주면 참 서로 그렇죠. 위로도 되고 저는 뭐 그런 목표는 꿈도 못 꾸고요. 일단 저 노래를 좀 듣고 싶어 하기를 바라는 거를 일단 그 목표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네. 그냥 꺼져버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야, 할까? 저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 그러니까 정말 성공 아닙니까? 저게 아, 황영익 TV에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네. 찾기도 쉬워. 그죠? 사랑하기로 노래 가사 저 제목도 쉽죠. 그러면은 오늘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상담소 녹화일까지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는 거야. 유튜브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반응을 다음 주에 얘기해 봅시다. 네네. 버전지 여보 너무 좋았어. 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재력이나 권력이라는 거 다 필요 없잖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랑도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그 부부가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살 수만 그거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럼요. 아, 일단 뭐 느낌이 올 테니까 뭐 그대 그리고 나나 좀 우리 선생님의 다른 노래로 좀 깔아주고. 좀 미리 좀 한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세 곡 다 정말 한 노래 한 가사 한 구절이 네, 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가을에 탁 어울릴 만큼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였고 좋은 연주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화영익 TV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도 요 방송 끝나자마자 구독 눌러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 좋은 노래 네. 많이 부탁드리고 저번에 약속하셨는데 올해는 뭐 스케줄상 안 될 것 같고 네. 내년 봄쯤에 네. 그럼 함께 하시는 네, 그 파트너하고. 듀엣. 네. 네. 성함이 한영. 한영님과 완전체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91번째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한분 모시니까요.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뭐 음료수 좀 한 잔 하시고요. 한 5분쯤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